네, 그대로 7장의 나머지를 진행할게요. 바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 보시는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금 이제 밤송이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물리법칙 같은 게 적용되어 있지 않잖아요? 먼저 물리법칙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이젠 2D를 쓰지 않아요. 이젠 2D를 쓰지 않아요. 3D 게임이니까요. 확대를 하고 리지드 바디를 적용시킨 뒤에 콜라이더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박스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젠 스피어 콜라이더 2D가 아니라 3D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보통 3D는 안 붙어있어요. 3D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다만 확대를 시켜보면 약간 남는 느낌이 있죠. 0.35 정도로 밤송이와 꼭 맞게 콜라이더를 적용시켜주고요. 이 관역에는 리지드 바디가 적용될 필요는 없고 콜라이더만 적용해 줄 겁니다. 콜라이더는 0,6.5,0 이 위치고요. 사이즈는 3.8 곱하기 3.8 하면 적당히 관역을 감싸는 그 콜라이더가 생겨요. 이제 시작을 해보면 물리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밤송이는 떨어집니다. 테스트라는 걸 해야 되니까 밤송이를 쏘는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볼 컨트롤러. 밤송이 컨트롤러라고 최소한 되어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볼로 쓰겠습니다. 슛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건데요. public void 슛. 퍼블릭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따가 나올 겁니다. 슛을 하면 get 컴포넌트에서 리지드 바디 꺼내와서 거기다가 힘을 더해줄 거다. 이거는 시작할 때는 테스트용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울 겁니다. shoot new vector 3 0 200 2000. 지금 여기서 벡터 3를 요구하고 있죠. 인자로.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벡터 3를 넣어주면은 0, 200, 2000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볼이 날아가요. 날아갈 리가 없죠. 컨트롤러 적용을 안 했으니까 볼이 날아가요. 요렇게. 근데 턱 부딪힌 다음에 약간 떨어져서 아래로 떨어져서 구르죠. 그 멈춤이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관역에 닿았을 때 멈추게 하고 싶다면 온 콜리전을 이용해서 void 온 콜리전 인터 2D가 아니라 2D를 빼주고 콜리전 아더 콜리전 아더라는 애는 부딪혔을 때 상대편을 받습니다. 그게 콜리전 아더예요. 밤송의 경우 관역이 되겠죠. 그냥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를 갖고 온 다음에 힘을 더해줍니다. 힘을 더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리지드 바디에 이 스키네마틱을 true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이 밤송이에 적용되는 모든 힘이 무시되기 때문에 밤송이가 멈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밤송이가 부딪힐 때 이펙트를 표시하고 싶어요. 팡 터지는 듯한 그런 거는 이제 파티클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컴포넌트를 추가해줘요.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이렇게 분홍색 파티클이 앞으로 날아가는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파티클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불 파티클을 적용하면은 불 모양이 나오고, 물 파티클을 적용하면 물이 튀기는 듯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른 이펙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우선 그걸 적용을 시켜볼게요. 여기에서 렌더러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요. 여기서 마테리얼, 어떤 재질을 쓸 거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디폴트 파티클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별게 다 있네요. 나뭇잎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어울리지 않으니까 디폴트 파티클을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많은 기능과 메뉴들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대충 감이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적절한 이펙트가 나오게 할게요. 지금 해보면 안 맞잖아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쉐이프를 콘에서 스피어로 구형으로 방출하게 바꿀 거고요. 방출의 반경을 좀 줄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파티클이 닿는 순간 방출하게 하고 싶으니까 한 번에 팡 터지게 방출해야 돼요. 한 번에 팡 터지게 방출하려면 이미션에서 레이트 오버 타임을 제로로 바꿔주고요. 버스트 모드를 추가합니다. 0초 만에 이만한 양의 방출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지속 시간인데요. 이걸 1로 줄일게요. 그럼 1초에 한 번씩 빵 하죠. 그 다음에 스타트 라이프 타임이라는 애를 1초로 바꿔서 얘가 나오고 난 뒤에 살아있는 시간을 1초로 바꿨고요. 이제 팡 터지죠. 그 후에 파티클이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고 싶어요. 파티클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려면 사이즈 오버 라이프 타임인데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면 이 사이즈를 이 파티클이 살아있는 시간에 따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네. 그럼 파티클이 사라지는 것도 좀 자연스러워졌고, 이제 관역에 닿을 때만 표시하고 싶으니까 루프를 해제하고 게임 시작할 때 플레이를 해제해 줍니다. 닿을 때는 이제 이펙트가 안 나는데, 닿을 때 이펙트는 이 온콜리전 엔터를 통해서 구현을 해줘야겠죠. get component 파티클 시스템 을 플레이 하면, 플레이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하면 여기에서 이 파티클 시스템이 플레이 됩니다. 방 이런 식으로요.
이제 밤송이를 클릭할 때마다 던지고 싶은데요. 밤송이를 만들려면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야겠죠. 볼 제너레이터 만들어주고요. 볼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마우스 버튼 다운으로 클릭할 때 게임 오브젝트인 밤송이를 밤송이 프리팹을 적용시킬 건데 그건 위에서 선언을 해줘야겠죠. 게임 오브젝트 밤송이 프리팹. 귀찮으니까 볼 프리팹 인스텐시에이트 생성할 거다. 볼 프리팹을 볼 프리팹을 생성할 거다. 게임 오브젝트로 라는 거 써주고 밤송이에 볼 컨트롤러에서 슛을 실행시켜 줍니다. 이게 아까 슛을 퍼블릭으로 선언한 이유예요. 제너레이터가 바로 볼에게 바로 전달을 해서 쏘고 싶으니까. 빌드를 하고 시작을 하면 당연히 원래랑 다르죠. 밤송이 볼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거기다 적용을 시킨 후에 볼 프리팹을 필요하고 있음이라잖아요. 밤송이 프리팹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얘는 지우고 여기에 있는 볼 프리팹에다가 밤송이를 넣어줘요. 그럼 시작할 땐 안 뜨고 하죠. 근데 왜 안 박히냐면 밤송이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얘를 지나가게 돼버려요. 왜 이렇게 빠른지 보면은 여기 스타트에 슛이 있죠. 이미 이 방향으로 이 속도를 더했는데 누르는 순간 한 번 더 더하기 때문에 너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워줘요. 그럼 이제 적절한 속도로 밤송이들이 박히죠. 이제 날린 곳으로 밤송이를 쏘고 싶은데요. 날린 곳으로 밤송이를 쏘고 싶은데 그 좌표를 읽어서 밤송이를 그쪽 방향으로 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좌표를 알아내야 그쪽으로 쏠 거 아니에요. 근데 좌표를 알아내는 방법이 이제까지는 인풋 점 마우스 포지션 이걸 사용했었는데 마우스 포지션은 내가 클릭한 곳에 화면에서의 좌표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를 클릭했다. 아이고, 내가 여기를 클릭했다라는 건 이 화면, 이 게임 씬에서 여기를 클릭했다라는 건 지금 이 화면에서 이쯤을 클릭했다라는 것이지, 이 3D 안에 존재하는 세계에서 몇 코마 몇에 있는 공간을 클릭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하늘을 찍었는지 아니면 제 바로 앞에 있는 화면을 찍었는지 그런 걸 게임은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즉 스크린 좌표계랑 이 월드의 좌표계는 다릅니다. 그 스크린의 좌표를 받아서 월드로 변환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유니티엔 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라는 게 있는데요.
레이라는 거는 광선이에요. 레이라는 애를 사용한 것과 스크린 투 레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안에의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밤송이 제너레이터 들어가서요. 밤송이를 생성하는데 이 쏘는 걸 다 바꿀 거예요. 쏘는 거를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걔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잠시만요. 어떤 거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레이라는 애는 이제 보이지 않는 빗줄기 레이저를 하나 쏘는 거예요. 쏘는데 얘는 어떤 애냐면은 카메라를 시작점으로 하고 마우스 포지션으로 받은 스크린샹의 좌표 쪽으로 카메라의 시작점부터 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메인 카메라가 여기 있죠. 제가 여기를 찍는다고 했을 땐 여기에 해당하는 카메라의 부분으로 광선을 발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찍는 순간 광선을 발사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우스 버튼 다운이니까요. 광선을 발사하는데 그 방향을 월드 디렉션이라는 애로 받습니다. 즉 벡터를 배우셨다면 알겠지만 여기부터 일로 여기서 여기를 찍었으면 한 이쯤 되겠죠. 여기서 여기를 향하는 벡터 값을 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그 벡터 값을 받아서 그 단위 벡터로 바꾼 다음에 노멀라이즈는 이제 크기가 1인 방향만 갖고 있는 벡터, 즉 같은 방향인데 크기만 1로 줄어든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거에다가 20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 방향으로 2000의 속도를 가진 볼이 날아가겠죠. 실제 플레이를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날아가요. 이런 나무들도 콜라이더 판정이기 때문에 나무에 닿으면 이펙트가 출력됩니다. 여기까지 7장의 내용이었고요. 8장은 바로 하겠지만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전 쉬다가 왔어요. 8장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이름은 애플캐치가 될 거고요. (3D로) 생성을 해줘요. 3D로 생성을 하고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 리소스를 넣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게임은 하늘에서 랜덤으로 애플과 폭탄이 떨어지고 그거를 바스켓으로 움직여서 받는 게임입니다. 그거를 각각을 받을 때 소리가 나고 애플을 받으면은 획득한 소리, 바스켓을 받으면 데미지를 입는 소리가 나오면서 스코어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30초의 제한 시간 동안 난이도가 존재해서 점점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제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배운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과제로 내는 것들에도 아마 여기에 다 응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게임을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게임 기획을 해보면 일단 이 스테이지를 깔아야 되고 바스켓과 애플밤이 바스켓은 플레이어로서 존재할 거고 애플이랑 밤은 제너레이터로서 위에서 나와야겠죠. 그리고 애플이랑 밤이 떨어지는 스크립트가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존재할 것이고 바스켓을 컨트롤하는 바스켓 컨트롤러가 존재할 겁니다. 네, 그리고 스코어랑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컨트롤해줄 감독 스크립트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처음에 게임씬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씬을 처음에부터 만들고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는 것. 그리고 스테이지를 배치한 다음에 0,0,0으로 배치해 준 다음에 카메라가 지금 어떻게 비추고 있냐면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려고 그렇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맞춰서. 지금 근데 카메라도 약간 이상하게 보이죠? 이거를 조금 조절시켜서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임에서 사과랑 폭탄이 생성돼서 떨어질 때 그림자가 져야 하는데요. 그림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여기에 떨어진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수직으로 생겨야 돼요. 그 수직으로 생기는 거는 라이트를 조정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라이트가 이미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추가를 해보자면 라이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렉셔널 라이트는 직사광선이에요. 즉 우리가 태양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이 어디에 떠 있던은 아니죠. 어딘가에 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림자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생성되죠. 똑같은 비례율로 생성이 되죠. 그런 거와 같이 디렉셔널 라이트는 태양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는 촛불? 네, 촛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촛불 같은 게 있으면은 촛불을 밝히면은 그 주변이 이렇게 확 비치잖아요. 환히 비칠 때 구형으로 비치게 되는데 구형으로 비치면서 그 빛이 점점 멀어질수록 이 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점점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스팟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로등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게임으로 치면은 이제 도망갈 때 어둠 속에서 도망갈 때 등대 같은 데서 조명을 비추잖아요. 그런 조명이 스팟라이트입니다. 가로등처럼 발밑을 비춰요. 빛의 세기가 존재는 하지만 당연히 이쯤이 더 세고 여기가 약하겠지만 바닥에 다 비쳐서 반사되고 그러기 때문에 큰 차이는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지워주고 지금은 디렉셔널 라이트를 쓸 거죠. 왜냐면 빛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수직으로 내리꼽는 그림자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빛의 현재 지금 태양의 위치가 머리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바꾸는 방법은 로테이션을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90도, 0도로 해주면 애플 같은 걸 하나 놔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늘에 이렇게 떠 있죠.
스피어에서 뭐냐 꼬다리가 떼졌기 때문에 다시 넣어주고요. 난 바구니를 배치를 해볼게요. 바구니는 넣고 포지션은 0,0,0입니다. 얘는 위로 좀 올려놔 줄게요. 안 보이게. 바스켓은 이제 처음에 0,0,0인데 얘를 어떻게 쓸 거냐. 클릭을 하면 이 칸으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마치 바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체스나 클릭을 하면은 이 칸으로 이동할 건데 이 칸의 정중앙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보기 좋겠죠. 이 칸의 정중앙으로 이동을 할 건데 지금 이 사각형이 3, 길이 3, 높이 3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쬐끄만 사각형은 1,1을 갖고 있는 거죠. 1 바이 1. 근데 이게 0,0이 정중앙이기 때문에 0.5에서 마이너스 0.5 사이는 여기가 되고 0.5부터 1.5 사이는 여기가 되겠죠. 그럼 정중앙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되겠죠. Z축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반올림을 하면 될 거예요. 0.5에서 1.5 사이면 1이 되고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15 사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하니까 1,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반올림만 하면 되겠죠. 그거를 실행시키는 스크립트를 짜보겠습니다. 바스켓 컨트롤러. 다 쓰고 처리하겠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였는데요. 겟 마우스 버튼 다운,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건 전에도 배웠죠. 레이, 광선을 쏴서 카메라부터 시작하는 광선을 쏴서 마우스 포지션의 방향으로의 레이를 받아서 쏘는데요. 이 히트는 그 광선이 쑥 가다가 콜라이더에 부딪힌 지점을 히트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그거는 레이 투 스크린, 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는 이 카메라로부터 이 스크린까지의 그걸 찍으면 거기까지 가는 광선을 발사해서 계산해 주는 거였지만 이제 여기를 찍으면 콜라이더와 부딪힐 때까지 광선이 움직이다가 콜라이더와 부딪힌 그 지점, 즉 여기 스테이지가 콜라이더가 적용되어 있다면
지금은 적용이 안 돼 있네요. 스테이지에 콜라이더가 적용되어 있다면 가다가 스테이지 콜라이더에 부딪힐 거고, 그 부딪힌 지점을 반환을 해줍니다. 히트라는 걸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피직스 레이캐스트라는 걸 쓰는데, 이게 쓸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는 무언가를 정해줘야 되는데, 처음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쏠 광선, 카메라부터 쏠 광선을 넣어줬고요. 레이라는 이름으로. 히트라는 애로 출력값을 표시합니다. 히트라는 애는 이제 그거 부딪힌 지점이죠. 그 다음 그 광선의 길이를 표시할 건데요. 그 광선의 길이는 인피니티, 무한으로 해서 부딪히지 않는다면 뭐 실행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다면 여기 이 칸의 좌표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1.8 곱하기 1. 아니지. 여기가 1.5죠. 1.3 곱하기 0.8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라운드 투 인트를 사용해서 이게 반올림 한다예요. 라운드 투 인트로 반올림을 해서 x를 넣어주고 z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을 x, 0, z로 해서 하면 반올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점이 될 거고요. 이걸 바스켓에다가 넣고 실행을 하면 클릭했을 때 바구니가 안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스테이지에 콜라이더가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박스 콜라이더를 적용시켜서 얘를 3,0.13 하면은 얘를 딱 덮는 모양으로 콜라이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스테이지에 콜라이더가 적용되었고 바스켓 컨트롤러가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클릭을 하면 이제 움직일 겁니다. 위에 그림자도 보이죠, 사과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템을 낙하시킬 건데요. 사과는 마이너스 1.5가 아니지, 마이너스 1. 이쯤으로 두고 폭탄은 1, 0, 이쯤에 두겠습니다. 아이템 낙하라는 스크립트를 쓸 건데요. 근데 사과랑 폭탄이 다르게 떨어지고 싶진 않아요. 다르게 떨어지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컨트롤러라는 걸 통해서 동시에 가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컨트롤러 만들고요. 지금 얘를 낙하를 시킬 건데 중력을 이용해서 리지드 바디를 이용해서 낙하시키기에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왜냐면 리지드 바디는 점점 빨라지니까. 그 점을 막기 위해서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줄게요.
자, 0.03의 드랍 스피드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 0.03의 드랍 스피드를 갖고 있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로 y축을 낮춰준다. 이제까지 많이 했던 거죠. 만약에 y가 화면 밑으로 내려가면 없앤다. 이제까지 수없이 했던 거예요. 애플이랑 밤에 똑같은 컨트롤러를 적용시켜주면 똑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충돌 판정을 넣어서 닿는 순간 없애게 할게요. 충돌 판정을 하는 방법은 조건이 있습니다. 둘 다 콜라이더가 있어야 되고요. 한쪽이라도 리지드 바디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얘네 둘은 이미 리지드 바디를 가질 이유가 없죠. 얘네들은 움직여주는 스크립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의 바구니에 리지드 바디를 적용하고 콜라이더를 씌워줍니다. 콜라이더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얘가 밀리거나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거에 체크를 해주고 센터는 0, 0.5, 0 사이즈는 0.5, 0.1, 0.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떨어지는 애들은 받았다는 판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과랑 폭탄에도 콜라이더를 넣어줄 건데요. 전에도 썼던 스피어 콜라이더를 넣고 센터랑 그런 거를 0.35도 크네요. 0.25? 네, 0.25가 맞나봐요. 스피어 콜라이더 넣고 0.25, 0.25. 네, 맞죠? 그런 다음에 이 키네마틱을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충돌할 때 온 트리거를 이용해서 충돌을 체크를 해야겠죠. 바스켓 컨트롤러에서 충돌 판정이 일어나면 보이드 온 트리거 엔터 콜라이더가 아더 잡았다 라는 걸 출력을 해주고 디스트로이를 하는데 이제까지 게임 오브젝트를 했잖아요. other.game 오브젝트를 해주면 상대편 자기 자신이라는 소리니까 상대를 없애요. 총알 같은 걸 맞았을 때도 플레이어가 총알을 맞으면 상대편 총알을 없애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 쓸 수 있고요. 방금 왜 없어졌냐면 그 밑에 있는 스테이지라는 애랑 충돌이 일어났나봐요. 왜지? 콜라이더 높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얘랑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스키네마틱 처리를 안 했네요. 이스키네마틱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콜라이더가 떨어져 버렸고 콜라이더가 떨어지면서 얘랑 닿아서 트리거를 발동시켜서 그랬나 봅니다. 이제 잡으면 잡았다 라고 뜨죠.
근데 이제 사과를 잡으면 사과를 잡았다, 폭탄을 잡으면 폭탄을 잡았다라고 표시하고 싶어요. 둘을 구분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태그라는 기능을 사용해요. 여기 에딧에 들어가서 에딧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세팅스 태그스 앤 레이어스에 들어가면은 태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줘요. 애플 밤. 그러면은 이 이름 밑에 태그라는 게 있어요. 누르면 애플과 밤이 있습니다.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걸 이용해서 둘을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적용되어 있는 건 솔직히 모양만 빼고 같은 스프라이트, 같은 오브젝트라고 해도 다른 게 없었잖아요. 이제까지 이름이랑 모양만 빼면 거의 완벽히 똑같았죠. 크기랑 적용된 스크립트까지 똑같은데 그 둘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태그로 구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플과 밤의 태그를 집어넣었으면 트리거가 떴을 때 그걸 이용해서 구분을 해볼게요. 네, 아더는 상대편, 얘 바스켓에 닿은 상대편이니까 사과 아니면 폭탄이겠죠? 그 게임 오브젝트 태그가 사과라면 사과를 표시하고요. 원래는 폭탄이라면이라는 것도 추가를 해야겠지만 지금 이 바스켓에 닿을 수 있는 물체는 사과와 폭탄 둘 뿐이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면 폭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을 해보면 사과를 잡았을 땐 사과, 폭탄을 잡았을 땐 폭탄이 뜹니다.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응용하면 정말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템을 먹었을 때는 아이템을 먹는 소리가 나게 한다던가 혹은 무언가를 때렸을 때, 그러니까 칼과 충돌 판정이 일어났을 때 그 칼과 충돌 판정을 이르는 태그가 액체형이면 물컹 소리가 난다던가, 고체형이면 땅 소리가 난다거나, 모래형이면 뭐 퍼석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것도 정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걸 구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사용해서 점수를 구분할 건데 그건 좀 이따가 하고, 먼저 이제 이 둘을 구분해서 효과음을 낼게요. 효과음을 내는 바스켓이고요. 오디오 소스라는, 예전에 배웠죠. 효과음을 낼 때 배웠죠. 오디오 소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효과음을 언제 어떻게 올릴지를 이제까지는 음악 파일을 넣은 뒤에 스크립트로 설정을 했는데요. 한 오디오 소스 안에는 한 클립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 안에서 파일까지도 찾아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바스켓 컨트롤러 스크립트에 그런 걸 추가를 할게요. 퍼블릭 오디오 클립 애플 밤 사운드 이펙트라는 뜻이겠죠 아마. 오디오 소스
오디오 라는 걸 넣어주고 시작할 때 아니지 오디오에다가 겟 컴포넌트로 넣어줍니다. 오디오 소스 찾아서 넣어줄 건데요. 이제 사과라는 식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플레이 원샷 한 번 실행으로 디스 애플 SE를 넣어줍니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하는데 얘는 밤 SE겠죠. 이 파일들을 넣는 방법은 당연히 퍼블릭 오디오 클립이기 때문에 직접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생겼죠? 애플에는 get을, 밤에는 데미지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네,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고 뭐 기분이 괜찮은 소리가 들리죠. 그러고 나서 태그를 통해서 이 둘을 분리해서 효과음을 출력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태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레이어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구분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그런 거를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사과랑 폭탄이 지금은 이미 있지만 이거를 이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로 생성을 할게요. 그러려면 일단 프리팹으로 만들어야겠죠? 밤 프리팹, 애플 프리팹, 만들어주고 얘네 둘은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제너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주고요. 실행하고 일단 작성을 할게요. 이제 작성하면은 다 뭔지 감은 오실 거예요. 이제 대부분 해봤던 거고 예, 복습 느낌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옛날에 했었지 이런 게 다 기억날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복습하시고요. 애플 프리팹가 반 프리팹을 넣을 애들을 퍼블릭으로 해주고요. 왜냐면은 프리팹을 넣어야 되니까 끌어다 놔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스판 간격과 델타를 설정해 준 다음에 일정 델타가 지날 때마다 일정 델타가 스판을 넘을 때마다 이 델타를 0으로 바꾸고 생성하는 프리팹을 생성하는 그런 걸 짰습니다. 화살을 생성할 때랑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애플밖에 생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템 제너레이터 만들어주고 적용시켜서 프리팹도 적용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1초에 하나씩 사과가 하나 떨어질 뿐입니다.
위치도 바뀌지 않고요. 자, 포탄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를 조정을 해줄 거예요. 일단 위치부터 랜덤으로 바꿔봅시다. 위치는 일단 인스텐시에이트를 게임 오브젝트로서 생성을 해줄 거예요. 오브젝트 아이템 인스텐시에이트 프리팹 as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랜덤성을 넣어줍니다. 님 지금 들어왔어. 님 녹음 중? 뭐 하고 있대. 그리고 네 델타가 스판을 넘으면 0으로 바꿔주고 이 아이템을 게임 오브젝트로서 생성을 할 건데요. 이 x값과 z값에 랜덤한 값을 넣어줄 거예요. 랜덤 레인지라는 애를 사용하면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의 정수를 출력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2 되겠죠. 왼쪽 거 이상, 오른쪽 거 미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을 넣으려면 2를 써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y 값은 4로 고정하고 x랑 z 값을 넣어줍니다. 그럼 랜덤하게 생성될 거예요. 랜덤하게 사과가 떨어지죠. 이 랜덤을 더 잘 이용하면은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이템이란 애를 그냥 변수 선언만 한 다음에 주사위를 굴려요. int dice 주사위를 굴리고 (1부터 10까지의) 정수 중에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10가지의 수 중에 다이스가 비율 2 하면 아이템은 애플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아이템은 밤이 될 거다 라는 스크립트를 짜주면요, 이제 3대 7의 비율로 폭탄이 떨어집니다. 뭔가 폭탄만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데, 반대구나. 밤 프리팹과 애플 프리팹이 반대여야 되죠. 비율보다 작을 때만 애플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따로따로 밤보다 애플이 더 높은 확률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스피드도 여기다가 써주고, 아니지, 아이템 제너레이터 맞구나.
네, 여기 스피드를 변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바꿀 거예요. 간격과 스피드랑 비율을 바꿀 건데요. 여기서 디스를 왜 쓰는지가 나타납니다. 디스 스파는 클래스의 변수인 얘네를 의미하고요. 스파는 이 메서드에서의 지역 변수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 스파는 얘인데 이제 얘를 여기서 받는 값인 얘로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 뒤에 드랍 스피드를 디스 스피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이템 컨트롤러의 드랍 스피드가 퍼블릭이었던 거고요. 얘 드랍 스피드를 얘 스피드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를 set 파라미터라는 애만 사용하면은 나오는 시간도 빨라진 스피드도 폭탄의 비율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난이도 조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UI를 만들 건데요. UI는 시간초랑 스코어가 있는데 스코어만 해볼게요. 시간초는 본인이 하는 걸로. 우측 위에다가 마이너스 우측 위에다가 얼마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5로 해주고 위드랑 헤이스트는 160, 40으로 해준 다음에 35 해줍시다. 왜냐면 이 위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15 마이너스 70 뭐냐 이 위에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텍스트 0포인트 써 있는데 얘를 폰트 사이즈는 32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얘 좀 더 당겨야겠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포인트가 뜨죠.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지만 이제 이거를 바꿀게요. 감독 스크립트인 게임 디렉터 만들고 유닛 UI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니티 엔진 UI를 꼭 넣어주고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포인트 텍스트 인트 포인트 전체로 사과를 먹는다라는 메소드랑 폭탄을 먹는다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줘요. 게임 오브젝트에서 찾아주고요.
텍스트 get 컴포넌트 텍스트 바꾸는 부분 옛날에 했었어요. 하고 이제 얘가 실행해야겠죠. 얘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생성을 했으니까 받아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게임 오브젝트 디렉터 해서 디렉터를 받아서 아니지. 게임 디렉터는 지금 하이어라키 뷰 안에 있기 때문에 파인드로 찾아줄게요. 그러고 나서 애플에 닿을 때는 소리를 내면서 이거를 실행시켜 주고요. 디렉터 속에 있는 겠다. 뭔 소리냐면 디렉터라는 애가 이제 여기다가 만들 건데, 게임 디렉터 라는 애 만들어서 게임 디렉터 넣어주고, 여기 이 텍스트는 이름을 포인트로 바꿔주고, 게임 디렉터라는 애를 찾아서 여기서 스타트 하면은 찾아서 게임 디렉터라는 애를 찾아서 여기에 넣어주고, 그 디렉터에 게임 디렉터라는 컴포넌트, 즉 스크립트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get app를 실행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포인트가 100 늘어나겠죠. 네, 포인트가 100 늘어나고 폭탄을 받으면 반절이 깎입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레벨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게임을 만드는 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초 하는 부분도 꼭 책으로 읽고 공부해서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완성하고 올린 거를 과제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